안녕하세요. 회계세무학과 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부터 우리 회계세무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문상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아마 이러한 아쉬움은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맞죠? 특히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꿈꿔왔던 캠퍼스 생활이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은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지속이 되겠습니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서 우리가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세무학과에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전공 심화 트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공 심화 트랙에 대한 부분을 각 트랙별 지도 교수님들이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계세무학과에서는 총 5개의 전공 심화 트랙이 있는데요. 자본주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트랙, 그리고 세무공무원 트랙, 그리고 공기업 트랙, 일반기업 트랙, 마지막으로 작년에 설립이 된 대학원 트랙이 있습니다. 각 트랙별로는 지도 교수님들이 개별 지도 교수님들께서 이제 담당을 하시고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트랙은 이명건 교수님께서, 그리고 세무공무원 트랙은 김정옥 교수님께서, 그리고 공기업 트랙은 정기희 교수님, 일반기업 트랙은 서영미 교수님, 대학원 트랙은 홍영원 교수님께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각 트랙별 지도 교수님들께서 이 트랙에 대한 부분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트랙에 대한 선택은 언제 하느냐 하면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망 진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 회계세무학과에서는 트랙에 대한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각 트랙별 지도 교수님의 설명이 있을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세무학과 이명건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께 회계세무학과 공인회계사 트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공인회계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인회계사 트랙 회계세무학과 공인회계사 트랙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뭐냐?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회계감사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기업들이 회계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그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건 아무나 못해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분석을 할 수 있고 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은 뭘 또 잘할 수 있냐면은 세무조정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들에 대해서 또 어때요? 굉장히 속속들이 잘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어? 기업들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컨설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분석이라든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대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3가지 업무가 있는데 요거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어요. 1번은. 근데 2번하고 3번은 꼭 공인회계사만 하는 건 아니지만 공인회계사가 유리한 그런 업무들입니다. 보통 3가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인회계사는 저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자, 그럼 공인회계사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는 연봉이 높아요. 네, 연봉이 높다라는 건 어때요? 네, 그만큼 사회에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그냥 누군가에게 연봉을 줄 때는 그냥 주진 않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지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높은 연봉도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봉이 많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인데요. 전문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나가게 되면은 졸업을 하고 직장을 나가게 되면 만약에 일반 직장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막 내가 2년 뒤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지 잘 예측이 안 돼요. 근데 회계사 하면은 어때요? 전문성에서 자기 영역이 생깁니다. 나는 주로 이런 업무를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자기 의지대로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전문성이 생기면 나보다 높은 사람, 직장 상사나 선배가 와도 내가 더 많이 알면 내가 더 우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뭔가 사건이 터졌어. 뭔가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 근데 내가 그쪽 전문가야. 그러면은 나보다 위에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묻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자유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폭넓은 진출 분야인데 그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면은 꼭 공인회계사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공인회계사를 안 하고 그냥 금융권에 가거나 그러니까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회사 가거나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그 회계사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금융권에 가거나 아니면 공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공기업 취업할 때는 어때요? 가산점이 엄청 많이 가산점을 받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다른 장점, 네 번째 장점은 이직의 유연성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때요? 이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회계사 같은 경우는 어때? 자기가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나는 한 1년 동안 일하기 싫어 그러면은 1년 동안 해외 전국 세계 일주죠. 세계 여행을 다니고 와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직업을 얻는 것도 가능해요. 이 정도로 굉장히 유연합니다. 자,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이런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장점이 있어. 나는 공인회계사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공인회계사 트랙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공인회계사 트랙에 들어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제가 알려줍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라 하면 어떤 교재를 보고 그 교재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려요. 그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를 저한테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진도 체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지만 매주 합니다. 매주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단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나 말고 남한테 내가 공부하고 있는 양을 보여줄 정도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내 계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진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름방학이 되면 되게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2차례 모의고사를 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쳐서 이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2학기 때, 그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소정의 그 장학금을 조금씩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인회사 트랙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1학기 때 말고 2학기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공인회사 트랙을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인회계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영남대학교 출신 졸업하신 회계사분 중에 공인회계사 되면 뭐가 좋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인회계사가 됐더니 신세계 돌아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세계. 그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본인이 그 전에 생활할 때 보지 못했던 더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때요? 내가 많이 배우고 그쵸? 그 더 많은 즐거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가 있다.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나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맺을 그 관계가 있고 하니까 더 신세계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더 나은,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더 나은 생활을 내가 꿈꾸고 그거를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공인회계사 트랙을 한번 지원을 해보고 공인회사 공부를 열심히 해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세무학과 내에서 세무공무원반을 운영하고 있고 지도를 맡고 있는 지도교수 김정옥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집에서 계시는데 학교에 오시기 전에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세무공무원 준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공무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원을 말하는데요. 세금은 그게 국세, 그 다음에 지방세, 관세로 나누어지는데 이 큰 분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직종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직종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고요. 진짜. 이것은 이 화면은 국세청 유튜브에서 세무공무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를 클릭하시면 세무공무원이 하는 일, 그래서 그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짧은 영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서의 모든 것으로 이제 세무서를 가장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셔서 아마 구독을 하시면 세무공무원의 역할이나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책임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어떤 일을 해서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무공무원은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국세 심사 청구에 대한 심판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국가 재원을 조달하고요.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복지 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4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세무공무원의 역할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공무원이 되면 각각 이제 부서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무공무원은 여러분들 크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직은 국세청 본청, 지방국세청, 지방세무서 이렇게 연결된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 어디에서 근무할지는 이제 모르지만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근데 지방직은 지역행정관청 근무, 그러니까 시청, 도청, 군청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국가직 7급과 9급 세무직렬 선발 인원 추이가 나와 있는데 2014년, 15년, 16년도에 가장 사실 많은 인원들을 선발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선발 인원 추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9급 세무직과 7급 세무직에 여러분들 선발 인원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발 인원이 줄어들어서 뭐 붙기 힘든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선발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국가직 7,9급 세무직렬 선발 인원 및 합격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9급은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는 652명, 7급은 72명을 뽑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합격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각각 점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은 2021년부터는 7급은 NCS 기반으로 이제 세무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큰 변화가 아마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국가직 공무원 선발 인원 보면 세무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직, 일반행정직, 검찰직, 출입국 관리, 선거행정직 등 여러 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무직이 가장 많이 625명으로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세무직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국가직 구급 경쟁률을 보셔도 세무직의 경쟁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직을 응시하시는 게 이제 가장 합격률을 어쩌면 더 높일 수 있고요. 인원도 많으니까 선발 인원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무 직렬별 시험 과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 7급은 여기 필수 있고 선택이 있고요. 9급도 역시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급은 이제 NCS 기반으로 시험을 이제 보기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9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택이 있는데 회계와 세법을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걸로 2022년부터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무원 준비반에 대해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무원 준비반은 크게 시작반, 그 다음에 점프업반, 그 다음에 시험 대비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시험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공무원 준비반으로 들어오시면 시작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응시 요건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중심으로 한 기초 과목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점프업반으로 가서 본격적인 시험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점프업반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시험 대비반으로 옮겨가서 시험을 보는 그런 단계를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준비반 선발입니다. 세무공무원 준비반은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 지도교수와 면담 후에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무공무원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을 수시로 선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메일 jkim@ynu.ac.kr 또는 전화번호 010-7348-5530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의해서 여러분들을 같이 이제 선발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계세무학과 정책에 따라서 정기 선발 기간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무 공무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주저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학교에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회계세무학과 공기업반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공기업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지도교수는 지금 이 목소리의 주인공인 바로 저 정기휘입니다. 학생 수는 학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는 휴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지금 공기업반에 들어와서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꾸준한 채용 공고가 나오고 있다. 자, 다른 지역에 이전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작고 그래서 채용 인원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구나 경북 지역에 이전한 공기업들 중에서 상당히 규모 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신입사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도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원이 경영이랑 법정직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꼭 도로공사뿐만이 아니라 감정원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대구 경북 출신 대구 경북 지역을 있는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여러분들에게 큰 혜택인 지역 인재에 대한 혜택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감정원 같이 아예 별도로 뽑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사학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매 채용 단계별로 합격 인원이 채용 목표에 모자랄 경우에는 계속 추가적으로 합격을 더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영남대 출신들은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공기업 내 특정 대학 출신이 많은 것에 대한 우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 경북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공기업도 이 경북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점이 뭘까요? 특정 대학 출신들이 많아져 버리면 그렇죠. 파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경북대 출신도 좋지만 경북대 다음으로 우수한 영남대 출신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해줘야 그런 파벌 같은 게 안 생길 것이다 라고 모 공기업의 인사 담당 부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남대 출신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세무학과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리하다. 왜? 아시다시피 공기업 입사를 위해서는 필기시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공 필기시험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 분야와 회계 분야를 따로 뽑는데요. 회계 분야에서는 당연히 필기시험이 회계 쪽에 많이 나오겠죠. 대부분 나오겠죠. 그런데 경영 분야도 어쩌냐 보면 재무회계랑 관리회계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가스공사의 필기시험을 보고 온 어떤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그 학생은 이제 경영 분야에 지원을 했는데요. 자기가 필기시험을 보고 왔는데 체감상으로 이 회계 쪽 문제가 절반 이상이 출제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 시험 문제가 우리 그 수업 시간에 풀고 있는 예제라든지 연습 문제 같은 난이도입니다. 즉 공인회계사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이 공기업에 많이 입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능력으로.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우리 회계세무학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자, 활동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매 학기에 1회 지도교수랑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서 개인별로 어떠한 것들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희망하는 공기업을 파악을 해서 그 희망하는 공기업 입사를 위해 준비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은 이 커머리라든지 한국사와 같이 서류 전형 통과를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달에 커머리 한국사 취득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 취득 성과에 따라서 필기시험이라든지 인적성 시험, 인터넷 강의를 볼 텐데요. 차등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전한 공기업들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은 이제 한국감정원에 갔을 때 최근에 취업한 선배와 인사 담당 그 부장님께서 우리 그 견학 온 학생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취업한 선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학생들이 더 와닿아서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그 빨간색 의자가 있는 사진은 가스공사에 갔을 때 취업 특강을 듣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마지막 사진은 자리를 옮겨서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호수를 한잔 하면서 공기업에 취업한 선배가 또 오셔가지고요.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한 선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또 인맥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항은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이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작성하는 이런 스펙은 다른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스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정 어떤 공기업에 대한 애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논문 작성이라는 쉽지 않은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이 지원자에 대해서 어떤 끈기와 열정 같은 걸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그런 논문이 제목이 옆에 나와 있죠. 최소한 3명, 학생 3명에서 4명 정도 한 팀을 이뤄가지고요. 지도교수인 저와 논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적성 시험이 필기시험 준비는 이제 개인이라든지 그룹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강의 등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외에도요, 경영학과의 공기업반 지도교수님이 안성희 지도교수님, 그리고 공기업 취업자, 그 다음에 한국검정원의 인사 담당자들을 초빙을 해서, 취업 특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학기에 1회 정도 공기업반 전체 회식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한 페이지의 표로 간단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공기업반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회계세무학과 서영미 교수이고요. 우리 회계세무학과 전공 트랙 중에서 이제 일반 기업 트랙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이제 회계 세무 관련 그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 일반 기업 트랙의 취업 준비 대상인 기업은 국내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약 2,000개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비상장 기업, 또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외국계 기업 이제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업종도 금융업, 제조업, 유통업 등 이제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기업 트랙에서는 회계세무학과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에 취업을 해서 회계세무 전문가로서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취업 준비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은요. 아마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점이나 어학 능력, 자격증, 현장 실습, 공모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량적인 지표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인 지표로는 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 회계세무학과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이제 무엇인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제 뭐 기업의 다양한 수요나 아니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점이나 어학 능력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우리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현장 학습이라든지 공모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그 경험 쌓기 또 이제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뭐 해당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뭐 아마 지난 그런 공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공 지식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한번 실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이제 기업 분석을 해본 그 결과를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접을 볼 때라든지 이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료로 또 준비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뭐 신문기사 읽고 또 스크랩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전공이나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별 수학 분석 같은 걸 실시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현재 상황을 이제 보다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이제 그 자료에 기반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계세무학과 졸업 요건으로 이미 뭐 외국어 성적이라든지 그 전공 자격증 등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은 이제 이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같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뭐 가능하다면 더 좋은 외국어 성적을 받고 또 전공 자격증을 더 이제 취득을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이제 가지게 해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음,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그런 정성적인 지표인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도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또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이제 실제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의 정량적 지표 중에 하나를 이제 예시로 잠깐 보여줄게요. 음,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학점이나 어학상, 뭐 자격상, 경력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빠짐없이 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잘 준비가 되어야 이렇게 그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년별로 일반 기업 취업 준비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이제 잠깐 함께 살펴보면은요. 1학년 같은 경우는 뭐 진로 탐색을 하고 또 이제 대학 생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낼지에 대해서 이제 대학 생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2학년 때에는 진로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을 준비한다든지 뭐 교환학생이나 해외 연수 뭐 이런 기회들을 이제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이 될 테죠. 그쵸? 그리고 3학년 때에는 기존에 이렇게 준비하던 것에 더해서 조금 더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경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 학습이라든지 공모전 이런 것 등에 이제 참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에는 이제 이렇게 잘 쌓아온 그런 경력들을 이제 조금 더 체계화해서 관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스터디도 하고 또 채용 설명회에 참석도 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본다든지 또 모의 면접 같은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이제 구직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 그림을 보면은, 모든 학년에서 이제 어학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그쵸? 그래서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뭐 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읽고, 또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기업 트랙에서는 이제 담당 교수님들께서 개별 면담을 통해서 진로 설정,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해보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개별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제 경력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같이 관리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에 속한 이제 학생들 그룹으로 뭐 전공 지식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비교과 과정 같은 것들이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추후에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 등과 관련해서 이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스터디 같은 것들도 이제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하면은 원하는 곳에 이제 잘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 그 트랙 소개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학원 트랙을 맡고 있는 홍영은이라고 합니다. 대학원 트랙은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트랙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학원 진학을 목표에 두고 이 대학을 다닌 사람은 드물죠.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학부생 시절에 이 대학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원 트랙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대학원과 관련한 솔직한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네. 대학원 진학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박사과정 들어가기 전에 저 자신을 믿지 못해서 무속 신앙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네. 왜 두려울까요?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뿐더러 이 학위 취득 후에 취직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대학원 진학이 두려운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대학원이 뭐 하는 곳인지,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학원에 가게 되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짧은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학원은 이제껏 여러분들이 경험해 왔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풀어서 제출하는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 귀에는 매우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해당 분야를 잘 알기 위해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한번 겪어보는 것이거든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학원 트랙에서는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대학원 트랙에서는 이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논문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 논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생 때 미리 연구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고요. 학생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학원에 진학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졸업 후의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이죠. 자, 대학원 진학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 면허, 약사 면허, 변호사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게 되면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이 생기게 되거든요. 하물며 운전면허만 따도 보장되는 것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학위 과정을 한다는 것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는 것보다 결코 노력과 시간이 적게 들어간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석사나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다고 해서 석사 혹은 박사만이 할 수 있다고 보장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외에 대학원 진학이 두려운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 모든 이유를 합한 것이 바로 기회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대학원 진학이라는 선택을 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되는 많은 기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든다면 기업에 취업을 해서 벌 수 있었던 많은 경제적인 수입을 대학원에 진학하면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직업 전선에 먼저 뛰어들어서 경력을 쌓아 나가거나 사회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인맥 역시 대학원 생활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은 가고 싶은데 이러한 기회비용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바로 학사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학사 과정이잖아요. 학사를 하면서 석사 자격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그것을 보통 학석사 연계 과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영남대학교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이 학석사 연계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사와 석사를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 학사의 기간과 석사의 기간을 합쳐서 연계해서 그렇죠? 학위를 2개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일단 학위를 취득하는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어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학부가 4년이잖아요. 4년을 4학년이 되어야지만 마치고 나야지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8개 학기를 수료하셔야 되고요. 자, 석사는 4개 학기이고요. 연차로 따진다면 2년이죠. 합계로 하게 되면 총 6년이고 12개 학기를 다녀야지만 학사와 석사 2개 학위를 지금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석사 연계 과정을 통하게 되면 학부의 경우에는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고 석사도 1개 학기를 단축해서 총 1년이 단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간적인 면에서의 혜택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장학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입학금이 면제가 되고요. 자, 당연히 석사와 관련해서 입학 전형료도 같이 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학사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졸업 요건으로서 졸업 논문이나 이러한 요건이 면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1개 학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졸업학점 이수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2018학년도 이후에는 저희 학과에서는 13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야 졸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학석사 연계 과정을 하게 되면 7개 학기 동안 90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이 학석사 연계 과정을 통해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대학원에 들어와서 사실 3학년이 되면 휴학을 결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졸업을 하기에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그렇다고 딱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 그런 생각으로 1년 정도 휴학하고 나면 1년이 지난 후 과연 달라져 있었나요? 네,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어쨌든 평균적으로 휴학 1년까지 포함해서 5년 정도의 대학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휴학을 하지 않고 대신 학석사 연계 과정을 하게 된다면 5년 안에 석사와 학사라는 2개의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계세무학과 일반 대학원 과정에는 다른 대학원에 없는 정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걸 지금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릴게요. 바로 전수도행 장학금입니다. 자, 이 전수도행 장학금은 자, 일반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대학원생들에게만 매 학기 지급이 되는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최근에는 많게는 200만 원까지 매 학기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대학원 입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대학원에 가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기회비용이 존재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못해서요. 그런데 대학원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학부에서 대학원을 간다는 거는 학부의 과정을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요? 자, 그런데 답을 먼저 드린다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대학원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답변에는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보다 성적 좋은 애들은 다 취업 준비한다는데 내가 뭘 더 공부를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여러분 학부 때 시험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얼른 공부 때려쳐야 되겠다 는 괴로움 뿐이었고, 성적은 받았으되 그 과목을 내가 잘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십수년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상대평가의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이 드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만 한번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자, 우리과 꽈탑이 대학원에 가건 안 가건, 옆집 순이가 박사를 하건 안 하건, 그건 내 인생의 선택에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경쟁 아니냐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대학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시간에 풀어서 제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과정들입니다. 따라서 학부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꼭 연구를 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지 말고 우리 희망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가 마음에 걸리시나요? 네, 그럼 안심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일반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자, 여기서는 일부의 분들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영진전문대학 회계금융전공에 재직하고 계신 서정욱 교수님입니다. 자, 이분은 저희 회계세무학과 대학원을 1999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현재 울산과학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한정희 교수님입니다. 네, 이분은 2010년 8월에 저희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자, 현재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회계 전공의 정현욱 교수님 또한 저희 대학원을 2013년 8월에 졸업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현재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최유원 교수님은 역시 우리 대학 회계세무학과 일반대학원을 2016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입니다. 네, 저는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일반대학원을 2010년 8월에 졸업을 했고 2012년도부터 다른 대학에 임용이 되었다가 2018년도 2학기에 모교인 영남대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여러 선배님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불안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대학원생도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대학원, 자, 박사과정, 자, 풀타임은 뭐냐면, 오로지 공부만 하는 학생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풀타임 과정생은 지금 총 2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직장을 함께 다니시는 파트타임 대학원생들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타임 과정생은 김수진 학생과 우혜진 학생이 있는데요. 자, 이 두 분은 이번에 한국세무학회 그리고 영남대학교 회계학연구회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 학회를 참석을 했었거든요. 자, 이들의 소개는 학회 참석 영상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Looking at various either psychological, environmental, task processes.
so much.